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여성들이 생각하는 한국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자, 베트남 여성들이 생각하는 한국 결혼. 그들은 한국 결혼을 진짜 원해서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최선책으로 선택을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처럼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결혼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아는 신랑분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한국 여자들 욕심에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국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어려우니 베트남 결혼을 한다는 말과 차선책이라는 말은 같다고 봅니다. 재혼 혹은 20대 신랑님들을 빼고 지금 대다수의 성혼되는 커플의 나이 차이는 20살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들은 20, 우리는 40. 그 20살 차이의 남성과 결혼을 한다는 것 정말로 좋아서 할까요? 아니면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이나 우리나 목적을 갖고 하는 결혼이 맞을 겁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결혼이기에 사랑이란 감정이 생길 틈이 없이 결혼하는 거고, 당연히 사랑 없이 하는 결혼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부정하니까 자꾸 돈을 밝히네, 쟤는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네, 쟤는 목적이 있어 라고 왠지 저급한 사람 취급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신부들에게 베트남에 잘생기고 젊은 친구들 많은데 왜 한국 결혼하세요? 라고 맞선 때마다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는 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답들일까요? 한국은 좋은 나라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폭력적이지 않다, 깔끔하고 가정적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 라고 답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답변들인가요? 그래요. 맞다고 치고, 우리 40살이 생각할 땐 그런 이유라면 다른 걸 다 내려놓고 내 욕심을 위해 결혼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20살이에요. 20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이유가 자신의 결혼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그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신랑님들은 돈 때문이지 라고 단정지어서 그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한국 결혼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인 양 비하하듯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 우리는 그들이 목적을 갖고 결혼한다는 것을 알고 이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20살 넘는 차이, 그것도 외모, 학력, 집안 골라가면서 하는 이 결혼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이 말에 동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막상 내가 결혼한 여성이 이런 모습을 비추면 이런 애를 소개시켜줬냐? 라고 업체에 욕을 하고 그 여성이 매우 질이 안 좋은 신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나오는 한백 커플들을 보면 욕심 없이 나보다도 못한 환경 속에서 남편과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신랑 신부들이 너무나 많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생활하는 모습의 영상들이 기준이 되어 나의 아내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살면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한 푼 두 푼 아끼며 사는 일상생활로 자리 잡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정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에 베트남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 말에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은 솔직히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들이 한국 결혼을 택하는 이유, 그 경제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라는 목적과 더불어 저는 한 가지를 더 보는데요. 바로 효심입니다. 제가 보는 그들의 한국 결혼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효심 반, 욕심 반. 우리가 결혼을 주로 하게 되는 신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 결혼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 베트남 시골은 조금 과장해서 한 집 걸러 한 집 중 딸이 있는 집은 거의 한국 결혼을 시키는 집이 많다고 했었죠. 생각해보면 그렇게 한국 결혼이 아직도 많은 이유는 우리 신랑님들이 그동안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베트남 결혼을 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도 한국 결혼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분들에게는 실제 겪음으로 인한 사례들이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옆집, 또 뭐 그 옆집 한국 사회들이 나이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베트남 사람을 생각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얘기하듯 이 결혼을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으시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 20% 정도 더 신경을 써서 그들의 비교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시라는 겁니다. 김씨 사위는 1년에 한 번도 안 와. 근데 저 박씨 사위는 이번에 장인 생일날 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돈도 보내주고 인삼도 보내주대. 저기 개똥이네 집은 다음 달에 와서 화장실 고친다네 등등 비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신부와 가족이 우리 사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셔야 합니다. 올봄에 저희가 결혼했던 신부도 엄마가 원해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 진행 도중에 그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중단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어요. 그 신부가 말하기를 솔직히 남편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부모님이 알면 실망할까봐 지금 신랑만 괜찮다고 하면 결혼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 걱정을 오히려 하길래 저희가 신랑이 싫다고 해서 끝내는 걸로 해줄 테니까 그만두자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여성들은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고 있기에 부모의 뜻에 반하지 않고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효심은 분명 좋은 말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마음이죠. 하지만 베트남 결혼에서의 효심은 좋은 게 될 수 없어요. 차라리 경제적 욕심은 괜찮아요. 그건 우리가 이 결혼이 가능하게라도 해주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효심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로 흘러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베트남 결혼에서의 최악의 케이스로 변질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아는 순간 걸러야 합니다. 효심으로 부모님 생각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한국에 살면서 남편과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변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바람이 나고 그쯤 되면 부모님께 자기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부가 얼마나 빨리 내 편이 되는가입니다. 신랑님이 먼저 배려하고 신뢰를 주면 신부님은 반드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결혼을 경제적 욕심 반, 부모님을 향한 효심 반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효심만으로 결혼을 택하는 경우는 피해야 하며 경제적 이유로 시작된 결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히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부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앞으로 하나씩 영상으로 또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